이스라엘은 지금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손보지 않으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거다. 미국과 이란이 비핵화 협상을 하고 있는데 이 결과에 대해서 또 이스라엘이 무척 불안해했을 겁니다. 미국은 이란에게 또 속아서 시간을 벌어주는 그런 효과밖에 전반적으로 아직 살얼음판 휴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휴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또 트루스 소셜에다가 깜짝 뉴스를 발표합니다. 현지 시간으로 13일 이스라엘의 전격적인 기습으로 이란-이스라엘 전쟁이 시작했는데요. 세계가 깜짝 놀랐죠. 이후 매일 전투가 끊이지 않다가 또 갑자기 휴전으로 이어지는 이런 상황이 있는데 향후 어떻게 이 사태가 발전할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야 합니다. 지금 이제 이 영상을 녹화한 25일 현재 상황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자면 일단 이스라엘에서는 천재일우의 기회라고 생각할 겁니다. 왜냐면은 이스라엘 주변에 이란의 꼭두각시 정권들이 있죠. 하마스, 헤즈볼라 그리고 시리아가 있는데 최근 2년 사이에 무력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신경을 안 써도 되는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이란의 꼭두각시 중에 후티만 남았는데 후티는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 거리가 1200에서 1500, 1000km 훨씬 넘는데 후티가 있는 예멘은 이란보다 더 멀리 있습니다. 이스라엘 기준으로. 그렇기 때문에 후티가 이란을 도와서 이스라엘을 대신 공격하더라도 제한적이라는 또 판단을 내렸겠죠. 그리고 미국과 이란이 비핵화 협상을 하고 있는데 이 결과에 대해서 또 이스라엘이 무척 불안해했을 겁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손보지 않으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거다 판단했고 이번에 핵 협상이 또 이루어져서 어떤 결과가 도출이 된다면은 미국은 이란에게 또 속아서 시간을 벌어주는 그런 효과밖에 그리고 또 이란 핵 능력은 다시 되돌이킬 수 없는 수준을 지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타냐후의 정치적 입지도 되게 불안정하기 때문에 외부 세력과의 분쟁을 일으켜야지 자신의 정권이 연장될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아주 우호적인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한 것도 이스라엘이 전쟁 개시의 배경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전쟁이 벌어지면서 이란과 이스라엘이 치고받고 가는데 이제 미국이 가세했는데 이게 굉장히 전 세계에 놀랐죠. 22일이죠. 미국의 스텔스 폭격기 B-2 스피릿 7대가 벙커버스터 14발을 투하하고 핵 추진 잠수함에서 크루즈 미사일을 또 쏘면서 이란의 포르도, 이스파한 이런 등의 핵시설을 공습했습니다. 그리고 포르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안반의 산약 지형을 깊이 뚫어가지고 거기다가 핵 저장 시설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여기에다가는 이제 벙커버스터 12발을 집중적으로 투하했다고 하죠. 그리고 전략 핵 잠수함을 순항미사일 잠수함으로 개조한 SSGN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토마호크 미사일을 24발도 발사해가지고 나탄지를 때렸다고 합니다. 바로 하루 지난 23일에 이란이 반격을 했죠. 이란의 핵시설에 14발의 벙커버스터를 때렸으니까 우리도 미군 기지를 14발을 때리겠다. 눈에 눈은 이에는 이 방식으로 14발 공격을 했습니다. 근데 트럼프는 이 공격이 있은 직후에 바로 트루스 소셜, 자신이 만든 소셜미디어죠. 여기다가 14발이 날아왔는데 13발을 욕했고 한 발은 엉뚱한 데 떨어질 것 같아서 냅뒀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면서 사망자도 없고 부상자도 한 명도 없다. 그리고 카타르에도 아무런 피해가 없다. 이런 자랑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또 이란은 미사일 공격 이전에 지난번과 같이 사전 통보를 했습니다. 일종의 약속 대련이라고 하니까 아니다 다를까 공격이 있고 난 다음에 6시간 정도 지나고 나서 트럼프가 또 트루스 소셜에다가 깜짝 뉴스를 발표합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이 완전하고 전면적인 휴전에 들어갔다. 그리고 이란이 먼저 공격을 멈추면 12시간 지난 뒤에 이스라엘도 완전히 공격을 멈추겠다. 그래서 24시간이면은 지난 12일 동안 진행된 전쟁이 완전히 종식된다. 이런 내용을 밝혔습니다. 정말 하루하루가 새로운 뉴스, 깜짝 놀랄 만한 소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여기까지가 시청자 여러분께 드린 간단한 브리핑입니다. 또 반전이 있었죠. 이란과 이스라엘의 휴전이 성립됐다고 한 3시간 지난 시점에서 이스라엘 북부로 미사일 2발이 날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것을 요격하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하면서 이것은 이란의 소행이다. 이렇게 길길이 날뛰었는데 이란은 또 이것은 자신의 소행이 아니다. 부인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제일 마음이 급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트럼프겠죠.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난 이스라엘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스라엘을 진정시켜야 된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이 말이 나온 직후에 이스라엘은 전투기를 동원해가지고 이란 테헤란 북쪽의 레이더 시설, 방공 시설을 공격했는데 아주 제한적으로만 공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태를 더 키우지 않겠다. 휴전에 응하겠다. 이런 의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의 이제 정치 전문 매체 악시오스라는 인터넷 매체가 있는데 여기 보도에 따르면은 그 네타냐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로 상의를 한 끝에 상징적인 목표 딱 한 개만 보복 공격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직 살얼음판 휴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휴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당사자 측에 이제 이란에서 좀 약간 결이다는 얘기 나오는데 이란의 외무장관이 우리도 조건부로 휴전을 수용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메흐르 통신에 따르면은 이란의 최고 국가 안보 회의라고 있습니다. 우리 NSC 같은 그런 조직인데 그 성명에서 적이 후회 속에 패배를 받아들이고 일방적인 침략을 멈추게 만드는 승리를 거뒀다. 이런 거를 한마디로 정신승리라고 하죠. 예. 이란은 뭐 적의 어떠한 침략 행위도 후회를 불러일으킬 단호한 대응에 나설 준비를 갖췄다. 이렇게 강조를 했답니다. 뭐 이란의 정신승리건 어떻든 간에 현재 이란과 이스라엘 상공에는 아주 깨끗하다고 합니다. 전투기는 날아가는 것도 없고 미사일이 비행하는 것도 없답니다. 그리고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번 휴전은 미국이 제안해 카타르가 중재를 했다는데 카타르는 이슬람 국가 중에 수니파 국가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같은 수니파 국가지만은 중동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중동의 왕정 국가 중에서 이란과 사이가 좋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란의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이니에게 편지를 보내 핵 협상을 시작하자 해서 그때도 카타르를 통해서 보냈다고 합니다. 이런 또 전례가 있었고요. 카타르가 이번에 트럼프의 요청에 따라서 이란을 설득을 했고 트럼프가 이스라엘을 설득해서 이렇게 휴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란 국영 TV에 따르면은 우리는 공식적으로 휴전을 확인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이런 여운을 남겼는데 또 이거 반대로 이란의 대통령이죠. 마수드 페제시키안이 이스라엘 총리와 통화하면서 그러니까 시온주의자 정권, 이스라엘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시온주의자 정권이 휴전 합의를 깨지 않는다면 이란도 이를 깨지 않겠다 언급했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설왕설래가 있고 말폭탄을 주고받고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휴전은 이어지고 있고요. 살얼음판이지만 조심스럽게 휴전이 이어지고 있고요. 또 이스라엘의 그 국방부 장관도 상대방의 휴전을 존중하는 우리도 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봉합 단계로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계속 붙을지 아니면 다시 터질지 확신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이란과 이스라엘이 불구대치하는 원수지만 한때는 사이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팔레비 왕조 때만 해도요. 이슬람 국가로서는 튀르키예에 이어 두 번째로 이스라엘을 승인했고요.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 이스라엘 대사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테헤란과 이스라엘의 수도인 텔아비브를 왕복하는 항공 노선도 있었고요. 직항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란으로부터 석유를 수입하고 그리고 두 나라는 서로 군사 협력도 하고 뭐 무기 개발도 같이 하고 뭐 이런 나름대로 끈끈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런 이면에는 이란이 중동에서 가장 큰 이스라엘 유대인 공동체를 또 가진 국가라는 역사적 이유가 있습니다. 이란 내 그 유대인 거주는 멀게는 저 페르시아 제국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갔는데요. 최대 한 10만 명 정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결정적인 계기는 1979년 이슬람 혁명, 이란에서 때 이슬람 혁명은 이란은 이제 시아파 신정 국가가 됐고요. 최고 지도자 라흐바르라고 하죠. 최고 지도자가 종교와 국정 모두를 이제 권한을 쥐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이제 하루아침에 우방 국가에서 적대 국가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대사관 건물을 아예 그냥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에다 줘버렸고요. 그리고 뭐 틈만 하면 이스라엘을 지구상에서 없애야 하는 국가라고 뭐 강조를 했죠. 두 나라 관계가 얼마나 안 좋아졌냐면은 올림픽에 관한 일화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올림픽이 두 번 열렸죠. 1988년 서울올림픽과 2018년 평창 겨울올림픽 두 번 있었는데 국가 입장하는 순서가 가나다 순인데요. 가나다 순하면 이란 다음에 이스라엘이 나오죠. 근데 두 나라가 같이 붙어있기 싫다고 그래가지고 88년에는 두 나라 사이에 이집트를 껴넣고 2018년에 평창에서는 두 나라 사이에 이탈리아를 껴놨다고 합니다. 이런 일화도 있었고요. 이스라엘과 이란은 짧게는 1200km, 길게는 뭐 1500km, 1800km 이렇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직접 지상전을 벌이기 어려운 그런 환경입니다. 그래서 이란은 이스라엘 주변에다가 가자 지구의 하마스, 레바논의 헤즈볼라, 그리고 시리아의 알 아사드 정권을 이렇게 도와서 이스라엘을 막 괴롭히도록 만들었죠. 이런 거를 프락시라고 하죠. 꼭두각시. 이번에 한꺼번에 다 무력화가 돼가지고 이스라엘이 아주 마음이 많이 놓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 속에서도 보면은 이란 이라크 전쟁이 1980년에 88년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불구대천의 원수이지만은 이란을 몰래 도왔습니다. 미국의 요청으로. 그리고 또 경제적 이득을 노리기 위해서 F-14 부품을 포함해서 모두 1억 달러에 대한 무기를 제공했다 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 기간 중인 1981년 6월 7일 이스라엘 공군이 이라크의 오시라크 원전을 폭격했습니다. 당시 이라크가 몰래 핵 개발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막은 거죠. 무력적으로. 당시 이라크는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크게 위축이 됐고 이란에게 어느 정도 도움을 줬답니다. 이렇게 국제사회는 이렇게 보면은 겉으로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뒤에서는 이익에 따라 아주 냉정하게 움직이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제 이번 휴전이 이제 정전 또는 종전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확실치가 않습니다.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BDA, 그러니까 사후평가에서 보면은 이란의 핵시설이 완전히 무너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또 추가적으로 공습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경우에는 휴전은 됐지만은
아주 살얼음판을 걷는 그런 환경 속에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다시 또 전쟁이 일어날 수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